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진짜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고 불안해하시나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전율을 느껴야 할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싱턴 DC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입법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은 금융의 질서가 무너지고 리플과 XRP가 주도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시대가 법적으로 공인받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왜 지금 이 자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완벽하게 파악하시게 될 겁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형 자산들에서 기관 자금이 역대급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용 자산 대비 유출 비율이 상당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데이터가 포착되었습니다. XRP는 그 거센 매도세 속에서도 유출 비율이 이더리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XRP를 쥐고 있는 고래들과 기관들은 지금의 흔들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무언가 거대한 결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물량을 꽉 쥐고 있는 거죠.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홀로 빛나는 이 회복력이야말로 XRP가 가진 진정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워싱턴에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많은 일정들이 지연되었는데요. 놀라운 건 상원농업위원회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마크업 일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이 날씨 핑계대며 쉬고 싶을 텐데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 법안이 미국의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초당적인 협상이 이미 물밑에서 끝났고 이제는 법안을 세상에 내놓기 위한 마지막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순히 지연되는 게 아니라 더 완벽하고 강력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인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답답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뭔지, 디파이가 뭔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6천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을 움직이게 만든 강력한 동력이 되었죠. 낡은 서류 더미 속에 갇혀있던 금융 정책들이 이제는 최첨단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구조를 수용하는 현대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법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경쟁법 수정안인데요. 이게 왜 XRP와 연결되느냐? 현재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독점하고 있는 결제 네트워크의 장벽을 허물겠다는 게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거대 은행들의 독점을 깨고 더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리플의 기술력이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느리고 비싼 스위프트 체제를 대체할 준비가 끝난 리플에게는 그야말로 고속도로가 깔리는 격입니다.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이 리플의 레일 위에서 돌아가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뉴욕주의 실세 상원 의원인 크리스틴 길리브랜드의 최근 발언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초당적 협상이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선도할 준비가 끝났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 사이의 해묵은 주도권 다툼을 끝내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금융의 중심지 뉴욕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월가의 거대 자금들이 이미 이 법안을 환영하며 진입대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명확성이라는 단어가 투자에서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클래리티 법안, 즉 규제 명확성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모든 불확실성을 한 번에 제거하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왔던 이유는 법이 없어서였습니다. 이게 증권이야? 상품이야? 라는 질문에 누구도 확답을 못 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로의 규칙이 확립됩니다. 규제 사각지대가 사라지면 소송 리스크 때문에 주춤했던 기업들이 앞다투어 미국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리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XRP는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어냈죠. 하지만 이번 법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예 성문법으로 XRP를 디지털 상품이라고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판사의 판결은 뒤집힐 수도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국가의 근간이 됩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면 거래소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XRP를 상장할 수 있고 브로커들은 합법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유동성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리플은 단순히 코인 하나에 목숨 거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기관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해 놨습니다. 최근 발표된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와 XRP를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은행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이에 유동성을 XRP가 담당하게 됩니다. 규제 기관의 승인 아래 파생 상품 시장까지 열리게 되면 XRP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의 핵심 자산으로 등극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로드맵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싸움도 이제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두 기관은 이제 서로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공동 규칙을 제정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이 시작된 거죠. 규제 기관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건 시장에 들어올 거대 자본들에게 이제 안심하고 들어와라 라고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제도적 안착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벤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카나리 캐피탈 같은 거물급 자산 운용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리고 오노 서밋 같은 대형 컨퍼런스에서 어떤 중대 발표가 나올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플이 가진 실질적인 활용 사례들이 하나둘 공개될 때마다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겁니다. 기관 전문가들이 왜 지금 시점에 이런 대형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과정은 XRP가 제도권 금융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데뷔하기 위한 마지막 리허설입니다. 규제 명확성이라는 연료가 채워지면 가격이라는 로켓은 상상도 못할 속도로 솟구칠 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질서에서 XRP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이건 거대한 도약을 앞둔 마지막 매수 기회일 뿐입니다. 논리는 완벽하고 데이터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흐름에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